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21가 오마이뉴스 또 사자우를 통해서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신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쾌한 100만 밀란 프로젝트 국민의 명령 문성근 청문회에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권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보신 저 화면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수년 전 오랫동안 거리에서 소리를 외쳤던 자 문성근 씨가 요사이 언젠가부터 길거리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죠? 네. 뭐 거리에서 전단을 돌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27일 파워 투 더 피플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뭐 그러한 괴소문이 돌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문성근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오늘 그가 일으키고자 하는 밀란 프로젝트 국민의 명령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심정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기 위해서 문성근 청문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참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밀란이 어떻게 유쾌할 수 있을까? 또 혹은 국민이 어떤 명령을 내리란 말입니까? 등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자, 그래서 그 내용과 또 혹은 국민적인 검증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 문성근 청문회 오늘 조금은 날카롭게, 조금은 예리하게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2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 명령 밀란 주동자이신 문성근 씨의 처음 모두 대국민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를 보고 계신 네티즌 여러분, 저희는 지난 8월 26일에 이명박 정부 임기 반이 지나는 날 유쾌한 100만 준법 밀란 국민의 명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국민운동의 단기 목표는 2012년에 민주 진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국민 100만이 모여서 야 5당에게 이 국민의 바다에 빠져들어라, 여기서 아주 민주적인 야권 단일 정당을 창출해내자, 이렇게 명령하는 운동입니다. 정치 용어를 쓰자면 대민주주의 제도에서 정당을 강화하고 또 직접 민주주의를 보강하는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이명박 정부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12년의 민주진보 정부를 세워야 하느냐, 그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2년 반, 우리 국민은 참담한 역사의 퇴행을 속수무책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십만이 몇 달 동안 촛불을 들었고 또 6.2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북풍을 뚫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했건만 저들은 도무지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4대강 삽질에 22조에서 약 30조를 쏟아붓고 또 5년 동안 부자 감세 90조를 해주면서 불과 집권 2년 반 만에 국가 부채를 150조 늘려놨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300조를 늘리는 셈이 될 것입니다. 5% 이자만 치면 15조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이 돌아오면 우리 국가 예산의 복지 예산 전액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려놓은 국가 부채 이자 원리금 갚는 데 사용해야 할 지경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남북관계의 절단입니다. 통일 신라 이후에 1500년 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는데 분단된 지 65년이다. 이것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 이런 역사적인 또는 민족적인 당위는 제쳐놓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북의 철도를 이어서 한반도가 물류 중심 국가로 우뚝 서야 하고 북쪽의
값싼 노동력과 남쪽의 기술을 합쳐서 서로 윈윈하는 산업 전략을 세워야 하고, 북한의 7천조 원에 해당하는 지하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시장을 넓혀가는 수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이익 모두를 갖다 버리면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절단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북한이 중국에 예속되는 정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 땅은 대한민국 영토라는 의미입니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폐지를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이해한다면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완용은 차라리 돈이나 받고 나라를 팔았지, 돈을 받기는커녕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북한 땅을 고스란히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있는 이 행위, 이를 많은 국민들께서 제2의 반민족적인 매국 행위이다, 이렇게 지적한들 한나라당 정권이 뭐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2012년에 민주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진영이 지난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자유, 정의, 생태, 복지,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다시 민주진영의 정권을 맡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역사의 순리가 아니냐,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왜 너희들 벌써부터 그러느냐? 201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다수당을 확보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다수당 후보를 찍어주십시오라고 유세를 하면 수백만 표가 그쪽으로 쏠릴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의 승부는 이미 4월에 반 이상 결론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권은 어떨까? 좋다, 동의하자, 12년의 민주정부를 세우자. 그런데 도대체 국민이 볼 때 야권에서 희망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맏형인 민주당이 배타적인 폐쇄 구조로 자기들의 기득권만 누릴 뿐이지 국민의 여망을 담아낼 그릇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성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만 논리를 개발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들이 양보해, 너희들이 양보해,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로 승리하지 않았느냐? 2012년 4월에도 연대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과 같이 갈라져 있더라도 연대만 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2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시장 이래서 후보의 층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정당 간에 주고받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진 선거였다면 7.28 보선에 그런 개판을 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미 야 5당에서는 2012년 4월 총선을 향해서 그 국회의원 한 자리를 위해서 제각각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면
3등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뽕을 맞는지 자기가 당선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2012년 4월에 임박해서 어느 누가 야, 너 관도 여기 민노당 줄게, 너 관도 여기 진보신당 줄게 했을 때 어느 누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다면 지난번에 장상 후보를 왜 누질러 앉히지 못했습니까? 서로 연대가 된다 칩시다. 그 연대나 후보 단일화가 최선의 후보를 뽑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이미 확인했습니다. 또 설사 최선의 후보를 뽑는다 하더라도 탈락한 후보의 정당원이 내일처럼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권 단일 정당을 창출해서 그 안에 다 모여서 일정 기간을 가지고 정책과 품성, 인격을 가지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최강의 후보를 선출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 간의 통합은 정당의 지도부 간의 협상으로서는 이미 이루어지는 단계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의원들 조사를 하면 70%가 야권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마다 자체 논리가 있고 당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87년에 양김의 분열을 보았습니다. 정말 머리 쥐어뜯으면서 이러면 지는데 안 되는데, 저도 선거 3일 전에 수일이 찾아가서 문목사를 붙들고 엄청나게 항의했습니다. 정말 모든 국민이 제발 합쳐주십시오 간절히 원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 패배의 후유증을 지금 우리는 아직도 앓고 있습니다. 7.28 보선도 봤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정당 지도부, 유력한 정치인이나 정당을 올려다보고 그들의 선처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뭐냐? 헌법의 주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백성이 모여서 정당들이 압박을 느낄 만한 숫자가 모여서 이제 국민이 정당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명령 들어. 여기 100만 명의 국민의 바다가 있다. 이 바다에 빠져서 국민과 함께 진정 민주적인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들어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다 좋은데 그게 되겠어? 너 꿈꾸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우리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믿음도 갖고 있지만 단 하나, 이 이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말씀입니다. 2012년 민주진보 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난 2달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집안의 책상에 앉아서 고민해봐야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술집에 앉아서 궁시렁거려 봐야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당들이 압박을 느낄 만한 백성의 숫자가 모여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 이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제 정치인 존재 자체가 희망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희망은 커지는 겁니다. 그 희망의 불빛은 더욱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또 여전히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아무 힘이 없는데 내가 참여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자, 한글 도메인 국민의 명령 또는 파워 투 더 피플을 쳐서 홈피에 들어가 보십시오. 회원 가입하는 데까지 5분 걸립니다. 자, 이 망설임을 걷어치우고 단 5분만 투자해서 회원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단 하나, 나 물방울 하나, 내가 뭐가 힘이 되겠어? 라고 망설이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5분을 투자해서 과감하게 참여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쭈뼛거릴 필요 없이 주변에 다가가서 설득해 주십시오. 지금 선거가 2년 정도 남은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 일이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 다만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지금 야권이 지금 이대로 12년을 맞이한다면 패배가 명백합니다. 그저 패배를 향해서, 절벽을 향해서 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운동의 힘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저희들 이제 열흘 좀 넘었는데 14,000명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안서에도 썼습니다. 물론 노사모의 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고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자면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노사모 회원이 7,000명이던 시절 민주당에 등록된 국민선거인단 200만 명 중에서 70만 명을 단 그 7,000명이 후보 측에 단 한 푼의 자금 지원 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그때 숫자에 곱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핵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핵심들이 주변을 하나, 둘, 다섯, 열을 설득해내서 가입시킬 때 저 야5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운동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이 유쾌한 100만 밀란 프로젝트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 조금 의아하셨던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제 좀 쉽게 이목요연하게 좀 들어오셨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제안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이 자리가 인터뷰나 거리에서의 만남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어쩌면 대국민 선언과 같은 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시고 나니까 또 시원하세요? 어떠세요? 아니, 제가 원래 저기 앉아서 아니요, 거기 계십니다. 예. 어차피 가실 겁니다. 예. 제안서를 나눠드리고 짧게 토론을 한 거 말고는 이렇게 길게 풀어서 말씀드린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사실 유쾌한 밀란이고 또 이 청문회 자체도 굉장히 즐겁게 진행돼야 되는데 시작을 너무 좀 뻑뻑하게 한 것 같아서 좀 민망하네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우리 권혜호 씨 워낙에 위트가 많으시니까 재밌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유쾌한. 자, 그런데 말이죠. 명령, 밀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딱딱하게 들려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 유쾌한인데 지난 열흘 동안 거리에 나서 보니까 좀 유쾌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11일차를 나갔습니다. 11일차 나갔는데 그 시간이 가면서 이 사안을 알고 계신 시민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조중동은 물론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한겨레 경향까지도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 매체 또 트위터 등등 해서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언론 매체 환경이 달라지고 있구나. 기분 좋다. 이거 금방 빨리 퍼져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의 순서를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항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8월 27일 날 사이트가 국민의 명령 사이트가 오픈을 했고요. 1차 프로젝트 2012명 모집이 그 다음 날 11시 35분 가입 하루 만에 프로젝트 1차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7일은 대안문에서, 28일은 종각에서, 29일은 조계사에서, 30일은 강남역에서 또 강남역에서 2차 프로젝트 1만 명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연대, 송내역, 동아면세점, 교보문고, 대학로 해화까지 지금 현재 14,00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 청문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 갖고 계시죠? 네.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죄송하다. 네, 오늘 그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질문들 무척 날카롭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국민위원이라고 할까요?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희대 사이버대의 미국학과 교수인 안병진 교수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여성 삼국의 단사마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TV의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 진행자이신 망치 부인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굉장히 그 제작진에서 굉장히 좀 주시하고 있는데요. 닉네임 시건방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방법은요. 라디오 21 홈페이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또 국민의 명령 홈페이지에 댓글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트위터는 진알씨 JINALSI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중에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질문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 순서는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할까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것은 오늘 이 국민의 명령을 제안한 제안자에게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성근 씨에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카테고리는 문성근 당신 누구냐? 라는 카테고리로 출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첫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패널 여러분들의 아주 공격적인 질문이 시작될 텐데요. 문성근 씨 요즘 먹고 사실만 하십니까? 내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그 술을 여러 종류를 많이 마셔왔습니다. 뭐 한때는 꼬냑 엑소만 마신 적도 있었고요. 수입이 많을 때는. 네. 근데 요즘은 막걸리만 마십니다. 그래서 뭐 술값도 별로 안 들고요. 예전에 그 강남에 살 때는 뭐 한 끼에 5만 원, 6만 원 하는 횟집을 다닌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5천 원에서 한 8천 원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 생활비가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좀 더 본격적인 패널들의 질문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문성근 씨 본직이 무엇입니까? 네,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문성근 씨 직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연기자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가 2002년 대통령 선거운동 시절에 저를 시민운동가라고 소개를 하신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제가 그 활동을 접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기자고 지금 이 안을 제시한 이후부터는 연기자 겸 사회운동 시민활동가, 네, 시민활동가 이게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좀 영화 출연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런 본업도 연기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접고 그렇게 거리로 그렇게까지 직접
나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대답이 길어질 텐데 가급적 줄여보겠습니다. 2002년 대선 후에 제가 본업으로 돌아간 것은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그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선언했던 이유는 그 2002년에 참여한 동기 중에 상당한 부분이 사실은 문익환 목사 때문이었거든요. 그분 경우에 삶에 시비거리가 거의 없는데 딱 하나 있다면 87년 양김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안 계시고 양김 시대가 끝나면서 그 87년 분열의 후유증을 극복하자, 국민 통합을 하자라는 노무현이란 상징적인 사람이 나온 시기였기 때문에 그 87년 분열을 극복해내는 정치인이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문 목사는 없지만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는 차원에서 참여한 동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한 다음에 그로부터 덕을 보면 제가 사죄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를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쭉 뭐 산을 다니면서 그 정치와 이렇게 그 거리감을 두고 살아왔는데, 지난 그 노 대통령 서거 1주기 문화 행사를 하면서 탁현민 연출가가 만나자 그러더니 당신하고 명장하고 5분씩 독백을 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물의 독백인 거죠. 연설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한 2주를 끙끙거렸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못하겠다 그랬더니 대본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보내준 대본이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대본이에요. 뭐 구름이 떠가고 해가 떴고 막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막 화를 냈죠. 쌍욕을 했습니다. 제가 탁현민이한테. 너 이 새끼야, 너 이거 나 도저히 못 읽을 글을 보내가지고 다시 쓰게 만들려고 이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5분 동안 노 대통령을 회상한다는 것은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은 뭐를 하려고 했는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원인을 알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뭐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5분 동안에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연을 6번 해나가면서 점차 드는 생각이, 이 양반은 몸을 던졌는데 넌 뭐 때문에 그렇게 배우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냐? 너 배우 안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맞아. 내가 지금 필요하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배우를 하려고 내가 그 사회적인 일, 정치적인 일에 발언을 삼가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이제 안 되겠다라고 접은 거죠. 배우를요? 그러니까 그 배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접었다는 말씀. 예.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네. 그거를 위해서 사회 정치 활동을 안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겁니다. 네, 다음부터는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무슨 새끼 이런 거 말씀하실 때는 그 옆에 들고 계신 옆에 분은 19금 보이시죠? 네, 그걸 살짝 들으신 다음에, 왜냐하면 질문자의 질문이 가당치가 않거나 너무 화가 날 경우에는 그것을 잠시 보여주시면 저희가 음성으로서 이상한 사운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해 주시죠. 예, 이거 청문회잖아요. 네. 예, 그 공문의 명령 제안자 후보 문성근 후보는 재산 신고부터 하시죠. 예, 재산 신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 세금 내는 기준으로 봐서 약 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6, 7천만 원 정도 되는 택지가 하나 있고요. 예금이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이걸 뭐 그거 굳이 안 밝히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알았어야 돼. 네, 알았어야 왜냐면 됩니다. 이거 예. 다 털릴 거잖아요. 네네. 예.
뭐 근데 만약에 다 털리시면 네. 혹시 국민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그 배우를 안 해도 좋다라고 결심할 때 솔직히 그게 이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최근에 신문에 그 영모기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60세부터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난 65세부터 되는 줄 알았거든요. 60세부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입이 없더라도 그냥 집을 영모기지 걸고 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꼭 수입이 없어도 그 생물학적인 연명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게 있으시니까 벌리신 건요. 네. 알겠습니다.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집을 저당 잡혀 까먹을 생각부터 하시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들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2002년도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참여정부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에 실질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질적인 피해자가 문성근 씨가 아닐까. 그동안에 들었던 느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처음에 참여할 때부터 상업배우로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뭐 이렇게 피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70년대부터 집안이 언제나 그렇게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뭐 새롭게 더 당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우선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고문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출연에 좀 제한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정도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 루머들, 그러니까 영화인 협회의 나이든 선배들께서 이제 제가 영화진흥위원회에 있으면서 뭐 20억을 해먹었다는 등 이런 거를 성명서로 쓴 적이 있어요. 영화인 협회 공식 성명서로. 그래서 기다려봤죠. 만약에 조선일보에서 그 다음날 이걸 보도하면 고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워낙에 터무니없으니까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발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라이트 계열에서는 그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나 봐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선배들이고 또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를 그렇게 하는 거라서 후배가 선배 고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고발 안 함으로 해서 그게 이제 사실같이 받아들여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그 마음의 그 상처랄까 뭐 그 피해랄까 이런 게 될 수 있죠. 뭐 명계남 씨는 바다 이야기로 수천억을 해서 뭐 스위스에 감춰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는 뭐 이렇게 그 국회 밖에서 발언하는 게 아니라 국회 안에서 슬쩍 해버리고 아니면 뭐 찜질방에서 하고 택시 운전수가 얘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고발할 대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피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뭐 참고로 명계남 씨는 스위스가 아니고 최근에 홍천에 계십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네, 우리 망치 부인. 예, 대답이 되게 길으셔가지고 제가 질문할 틈을 놓쳤는데요. 일단 죄송합니다. 저 본방에 계신 분들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도우셨던 전력 때문에 출연이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마음을 달리 먹고 이번에 국민의 명령 프로젝트 망치부인 방송을 본 다음에 그걸 혹시 따라서 본인이 대선을 준비한다든가 뭐 혹시 이런 음모가 있는 건 아닌지. 나이도 57세라는 얘기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네, 잠시 더우신데 위트 자켓을 예, 벗으시죠. 네, 네. 아니 뒤가 하얘서 배경이 네. 땀을 많이 흘리시는 거 네. 보니까 혹시 그런 거 같은데. 그 사람마다 그 역사적으로 시점마다 그 용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80년대 말에 이제 김대중 선생이 미국 망명을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그 80년대 기가 아니다로 짧게. 네. 예, 그런 생각 없죠. 확실하시죠? 네.
그러니까 말꼬리가 약간 네.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시대별로 그때 그 용도가 있는 거라서 예컨대 제가 참여정부 때 뭐 입각을 하거나 국회의원 했거나 이러면은 지금 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정파에 속해 있을 것이고요. 또 과거로 돌아가면 80년대 말에 김대중 선생이 정치하자 그럴 때 했으면 2002년에 아무것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온 것이 대단히 행복하고 특히 그 국민의 명령 제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다 연결해서 네, 이제 한번 해보시니까 지난번에 이제 노사모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니까 재미가 들으셔가지고 혹시 또 이번에 국민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특정 정치인을 마음에 두고 그를 위해서 모종의 음모를 꾸미거나 뭐 그런 쪽은 아니십니까? 그 저 상업 배우는 말이죠. 자기가 한번 잘했던 역은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 마론 브란다가 갓파더를 했으면 한번 1편 나갔으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만큼 잘해도 잘했다는 충격을 덜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하는 게 맞아요. 2002년에 연극은 계속 하던데. 아니 2002년에 제가 노무현 후보를 도왔던 일만큼 앞으로 제가 어떤 후보를 그만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 후보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제가 누구의 뭐 혜택이나 덕을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 네, 또 괜찮습니까? 네. 자, 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다음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왜입니다. 왜? 그러니까 오늘 순서는 문성근 당신 누구야? 왜? 뭘? 어떻게? 네, 이렇게 순서가 진행될 건데 두 번째 순서 왜입니다. 자, 그럼 저도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야권 단일화 혹은 뭐 진보 대연합 여러 가지의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밀란 프로젝트는 왜 못 믿으신다는 뜻입니까?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을 보면서 특징을 뭐라고 느꼈냐면 다 지도부 간 협상을 노린다. 지도부 간 협상과 타협을 추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체가 굴러갈 때는 절대로 조직이 기주가 있어서 그 지도부 간 협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양김이 있을 때는 양김이 합의하면 통합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 간 협상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무엇일까? 유일한 방법은 밀란이다. 국민이 합쳐서 압박을 가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안을 생각을 해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 기조연설에서 정리를 하면 밀란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야권 단일화의 압박인데요. 은평에서 졌죠. 경기도도 졌죠. 단일화에도 지거든요. 문제의 본질은 민심을 어떻게 얻어오냐인데 단일화라는 그 파생적인 의미를 너무 집중하는 건 아닌지. 이제 그 단일화 해도 지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야 5당 보고 합쳐라라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5당 너희들이 합쳐라는 게 아니라 국민이 100만이 모일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 빠져 들어와서 융화해서 민주적인 새로운 정당을 창출해 내자라는 주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 왔던 야권 단일화 또는 후보 단일화하고는 근본적인 접근이 다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똑같은 거 나왔다. 똑같은 뭐 야권 단일화 하자는 그냥 그런 그냥 고만고만한 또 실패한 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야권 통합을 내세우는 게 더 먼저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또 민심을 정말 그 굉장히 순수한 민심을 그렇게 이제 이끌어내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런 부분 멀리 내다보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맨 앞 발언에서
단기적인 목표가 2012년 민주정부 수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운동이 진행이 돼가서 12년 국면이 지나가면 성공해서 이 안에서 야권 단일 정당이 창출된다 하더라도 이 100만의 국민이 모두 그 안에 흡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임체는 미국의 무브원 형태의 시민운동 조직으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그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직체가 움직여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일단 그 창출된 멀리 보자면, 그러니까 관점이 야 5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에게 가 있는 것이고, 그 시민이 모여서 창출된 후라도 이건 존속되는 것이 그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날카로운 질문을 하자니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미안해갖고 말을 못하겠네 진짜. 그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시는데요. 저도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무브원과 같은 시민 정치 운동을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직후에 한번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참 이런 운동들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참 반갑고요. 근데 아까 계속 2012년 민주정부 수립 그걸 몇 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진보정부 수립을 하자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혹시 그냥 민주정부 수립 얘기하시면 큰 국민의 바다가 안 될 수도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할 때는 민주 진보 정부 수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약칭으로 이제 민주정부 수립 그랬는데 제 개념 속에는 민주 진보 정부 수립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무브원 형태의 그 국민운동이 바람직하고 그걸 진행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예컨대 12년 민주진보정부 수립 같은 단기 목표가 없이 그냥 열어놓고 그 건설을 해보자고 할 때 동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2년이라는 단기 목표를 두고 밀어가면 그 후에도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전술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혹시 이제 20대 젊은 층들 그분들은 글쎄요 단일화 이런 부분들 그래 그게 필요할지는 모르겠다. 링에서 1대1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동시에 뭔가 그분들이 우리 문장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꼭 단일화 이것만일까? 그것 말고도 혹시 다채로운 영양가 있는 걸 준비하시는 게 뭐 없을까?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제빵왕 김탁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밤에 거의 종교적으로 시청을 해요. 그 시간 되면. 근데 그 김탁구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 가장 행복한 빵, 가장 재밌는 빵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단일화 빵 이거는 좀 이것만으로는 최고의 빵은 아니지 않을까? 혹시 그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네, 근데 단일화 그러면은 여러 정당이 있는 채 단일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 용어를 통일하자면 야권 단일 정당이라고 해주시면 더 좋겠다 싶고요. 물론 그 점은 인식을 합니다. 그 거리에 나가 봐도 그 20, 30대 경우에는 뭐랄까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40, 50대는 벌써 꼰대들이 뭐 심각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활 정치 영역에서 젊은 세대들이 즐겁게 놀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가 바뀌어가는 그런 일종의 정책 놀이라든지 정당 놀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운동이 그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지켜보고 계신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그 장기적으로
그런 뭐라 직접 민주주의 강화랄지 생활 정치 영역이랄지 이런 쪽에 이 운동이 필요하고 동참하고 싶다면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 놀이들을 정책들을 제안해 주고 이 안에서 같이 놀아주기를 사실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그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질문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예. 네,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군뱅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주셨는데요. 총선 전까지 100만 명이 모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 100만이라는 수치는 상징적인 수치죠. 100만, 밀리언에어 뭐 이런 많은 것 그런 뜻이 섞여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제안을 하면서 그 정당들 관계자들 만나 보니까 민주당이 자기들이 한 200만 된다고 하는데 박스떼기를 많이 해서 실질적인 정당원은 그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소수 야당 경우에 한 5만에서 10만을 본다면 대략 전체가 한 80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은 국민이 모여서 명령을 내리자, 그렇게 모이자 이런 뜻으로 100만을 제안을 드린 건데 그 100만이라는 수치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마다 느끼는 수치 그 압박을 느끼는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양한 압박의 행위들을 그 제안도 받고 그 만들어 가서 다양한 압박은 그 이전부터라도 시작을 할 겁니다. 제안서 안에는 5만이 되면 주말에 촛불 시위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야말로 적극적인 활동력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이 5만 10만만 모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국민운동 차원에서 대단한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이 또 하나 왔는데요. 5만이 모이고 정당 청사 앞에서 혹은 거리에 나가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 집회 허가를 안 해줄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고, 이러한 상황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예. 네, 이게 준법 밀란이라서 가능한 한 준법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각 정당의 앞은 그다지 집회 신고가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광화문이나 종각이나 이런 데 돼 있지.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티즌 질문이 또 한 가지 있죠. 네. 네. 논리적인 흐름을 보면 네, 네티즌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예. 네, 트위터에서 카오스 유고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청와대도 40대 총이다, 세대 교체다 하는데 문성근님은 내일 모레 환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점이 정말 걱정되는데요. 워낙에 배우 생활을 하면서 정신 연령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밀란도 꿈꾸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연령이 어리다는 것은 주변에서 입증해 주실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죠. 네. 우리 시건방님. 네. 예. 밀란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밀란이라는 건 사람들이 주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삼국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개념이 있다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삼국에서도 동방신기 하면 뭐 댓글이 200개, 300개 금방 달려요. 근데 제가 뭐 국민의 명령 이렇게 해봤더니 댓글이 2개짜리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또 그런 계획이 원대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참여를 어떻게, 특히나 젊은 사람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내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그거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젊은층의 감각에 맞는 정책 정책 만들기 놀이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젊은 세대의 정책적인 요구가 국민의 명령에 채택이 돼서 이 안에서 명령으로 그 정당이나 행정부 쪽으로 전달이 되고 이 압박을 가하는 그런 식의 것을 해서 그것이 실천돼 갈 때 또 다른 재미를 느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보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당 놀이를 한다거나 정책 놀이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100만을 모아 야권 단일화를 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이 공식에 있어서 어떻게 100만을 모을 것이냐. 그리고 야권 단일화의 그 국민의 바다에 국민 자체가 안 빠지는 이게 뭔데 도대체. 아무런 비전과 목적이 없는, 대략의 비전과 목적이 없는, 그러니까 거대한 그게 아니라 네. 확실한 목적 있잖아요. 네. 이 야권 단일화로서 무엇을 하겠다가 네. 이 무엇이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 말고 민주정부 수립을 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그 궁극적 목표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거 없이 제안을 했다는 것은 제안자로서의 자격으로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근데 그 우리가 그 지금 이명박 정부 2년의 역주행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유, 정의, 복지, 생태, 평화라고 단어를 5개를 이렇게 나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큰 가치 지향의 방향에 동의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구체적인 정책은 그 당 안에서 논쟁을 거치면서 생성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가치 비전이 불분명하다라는 지적에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가치 지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 안에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모여서 이를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적이 아무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럼 자유, 정의, 복지, 생태, 평화 이 5가지 의제와 민심과는 저희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진짜 저 밖에서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 그 보통 사람들의 가치와 이게 얼만큼이 닿아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100만의 범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담아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준비는 과연 얼만큼 되어 있는지 그게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지. 아니 그것은 그 가치 지향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부분들은 이제 그 제안을 해주시는 것을 생성해 나가면 된다라는 의미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하나하나 저희 그 제안자들이 미리 준비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큰 방향이 제시됐으면 그 안에서 그 생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럼 그것은 제안해 주면서 이 안에 국민의 명령 안에서 정책으로 생성돼서 제안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한다는 건 예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네.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저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개발팀에서 그 놀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아마 조만간 도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아까 지금 이제 왜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느냐, 그러니까 문성근이라는 사람을 왜 여기다 앉혀놓고 우리가 청문회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목표가 지금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좀 당황한 게 네. 도대체 이 모임을 주관한 사람들이 누구냐, 나를 왜 불렀느냐. 나는 지금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야5당을 어떻게 합치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국민 100만이 모여가지고 야5당의 다리몽개기를 분질러갖고 한 장 어머.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우리 논의의 장으로 끌어모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는 줄 알고 이 자리에 왔는데 네. 아까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쁜 여자가 뭐라고 막 그러시니까 뭐 야5당을 합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아까 그렇게 얘기를 아니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자 관점이 야5당 너희들 합쳐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100만이 모일 테니까 야5당 너희들 여기 빠져들어. 100만의 바다에 빠져들어서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제가 명백하게 그건 기억을 합니다. 확실히 야5당을 합치겠다는 것이 오늘의 목표 맞습니까?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은 거. 네. 이 민주진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국민 100만 명이 모여 야5당에게 이 국민의 바다에 빠져들어라. 여기서 야권
그 단일 정당을 창출해 내자고 명령을 내리겠다는 운동이라고 써놨어요. 그건 분명하시고 그럼 분명하죠. 여기 이분들은 그러면 거기 동의하는 분들인가 아닌 분들이 모시는 거예요? 여기 이분들은 그러니까 100만이 모여서 우리가 야5당에게 그러한 그 강력한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지금 모인 분들이 동의하는 건지 동의하지 않는 건지. 그건 제가 모르죠. 이분들 지금 각자 얘기를 들어봐야죠. 동의합니다. 저는 모르죠. 동의하는데요. 예. 야5당 이렇게 야5당 통합을 하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100만 모으는 게 먼저냐 아니면 야5당을 먼저 내세울 거냐 어떤 게 일단 예. 100만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뭔가 재미있는 걸 하자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 아니 단기적 동방신기 팬클럽을 가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그게 저는 100만을 모이더라도요. 저는 100만을 모이더라도 어떤 100만이 모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모여서 뭐 정치와 놀자 이래갖고 모였어. 그래가지고 100만 명이 모였는데 다 딴 생각해. 그 100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의 목표에 동의하는 100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지금 문성근님께서도 지금 얘기가 목표와 그다음에 방법이 지금 혼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부분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와 네. 왜 부분이 좀 혼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라는 부분 왜 나이 57세의 문성근 씨가 이 많은 이 의혹 속에서 그렇게 왜 이랬을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왜 야5당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왜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지금 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우선 합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20대 30대를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그거는 어떻게 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국내 최초의 정책 청문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이게 명백하게 자리도 그렇게 배치가 돼버렸는데 신구의 그런 약간 대립의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게 갑자기 네, 패널 간에 지금 그러니까 그 명확한 목표와 명확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논리의 전제가 100만을 모아서 야권 단일화를 해서 민주정부 수립을 간다는데 100만을 모아야 해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캐스천 마크가 여기 찍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미 시민주권 사례, 국민참여당 사례가 대국민적인 범용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은 에너지 낭비였고 그것은 쓸데없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요? 젊은 세대들은 필요 없는 시도였다. 그러니까 좀 아까 그 이런 친노의 어떤 친노의 자기들끼리의 결집 움직임을 지금 다시 한번 하려고 한다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운동이라는 생각. 전 친노 아닌데요. 아니. 네, 이 대목에서 저희 문성근 씨의 좀 예. 답변을 좀 듣도록 하죠. 지금 이 대화 중에 맞아. 좀 청문회가 이쪽이고. 네,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지금 거의 패널들 간의 토론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이든 10만이든 그 그러니까 그 깨어 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건 맞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 경우에 정치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폭넓게 참여하기 위해서 큰 방향의 구체적인 정책들로 그분들도 융화하게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한 건 맞다. 그런 의미를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친노의 재결집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모욕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자면 아까 정치적인 의미로서는 정당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보강하는 시민 혁명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자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친노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다른 분들은 얼마나 모욕을 느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친노라는 표현은 좀 굉장히 세밀하게 쓸 필요가 있는 용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계속 대중의 바다 이런 걸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보니까 어떤 특정 정치 진영들 간의 연합이 아니라 우리 문성근님이 추구하시는 거는 마치 거대한 뭐랄까 앱스토어 같은
거대한 대중들의 바다의 스토아 이걸 만들고 거기에 그 조그만한 정당들이 그 안에 폭 빠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혁신을 해나가는 것 이걸 그러니까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대중의 바다를 만드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런데 그 정당들이 아직 많이 낡았잖아요. 그들이 가진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낡았는데 이 거대한 대중의 바다에 폭 빠지기 전이라도 혹시 지금 전당대회도 한다 그러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출사표들 던지고 뭐 진보신당도 뭐 당대표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당장 그분들이 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될 건 없는지 그 출사표 던지는 사람들이 내걸어야 될 것, 우리에게 약속해야 되는 것, 뭐 이런 당장 그들에게 요구할 것들이 혹시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 명령 이제 착선지 얼마 안 되고 이 정도의 회원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해도 될까? 그것은 이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민주정당, 전국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당이 될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지도자라면 당연히 지금 내걸어야 하는 것은 민주당의 혁명적인 변화와 민주적인 전국 정당화를 어떤 형태든 나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를테면 우리 운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내년 가을 정도까지는 폭넓은 시민이 참여하는 야권 단일 정당 창당을 위해 나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것만이 2012년 민주진보정부의 수립을 하는 방안이므로 라고 선언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 네. 부분에서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야5당 합쳐라고 했을 때 제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는 거죠. 네. 현재 민주당에서 그 동네 무소속이 자기 혼자서 당권 경쟁이 안 되니까 한나라당 3등 밑에 줄을 섰다. 둘이 지금 야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전주 무소속이랑 한나라당 3등. 이게 좀 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야합을 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둘이 합쳐가지고 사실 민주당 당권을 잡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당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이 내년 가을까지 폭넓은 이 민주진보 연합 세력을 만들자라는 거에는 사실 그 두 사람은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네들 중에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갈 것이냐 이것만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잡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그 제안서에 보고 뿅 갔던 건 나는 10년은 친노였지만 그 이전부터 동교동계였다라는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그러니까 뭐 새천년 그 새정치 국민회의 때부터 쭉 이쪽 길을 왔는데 지금은 문성근님 같은 분이 앞장을 서서 뭐 이 민주당 앞에서 우리 모이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지난 6월 2일에 민주당에 표를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7월 28일에 민노당에 분노했던 사람들 민주당 앞에 모여갖고 한판 뜨자. 뭐 이 정도 얘기하시고 무엇보다 10월 3일에 전당대회를 체육관 선거로 하게 되면 젊은 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게 민주당이 왜 저렇게 계속 짐승 같은 짓을 하냐. 잠깐만 중요한 얘기. 왜 이렇게 짐승 같은 짓을 하냐 하면 이 당 지도부가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과 조직을 가지고 공천권을 휘둘러요. 그래서 민주당이 언제나 그 한나라당보다도 더 미운 정당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10월 3일 전당대회는 체육관 선거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을 개혁해야 되는 방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이제 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뭔가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5개 정당 중에 제일 문제니까 대책을 좀 고민해 보자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할게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천정배 의원 출판 축하에 가서
그 국민의 명령에 회원 가입하고 지지 선언을 해준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지지한다, 그런 뜻을 같이 한다는 면에서 저도 천정배 의원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금 사실 제일 구체적인 고민이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고민이고요. 지금 논의를 계속 해보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게시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의 고민이 100만 국민 명령의 회원이 모인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변화에 어쩌면 많은 중심 한 축인 그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2012년 정치판을 갖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트위터 질문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위터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국민의 명령이 시작된 지 IDLY123님의 질문입니다. 국민의 명령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왜 문성근 선생님만 나오나요? 국민들의 참여가 잘 안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비슷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미스틸타행님이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2012년 정권을 바꾸자는데 왜 야당 정치인분들은 왜 이리도 무관심인 걸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13일까지 베니스 영화제에 가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길거리 홍보를 같이 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안자의 한 사람인데 아무래도 얼굴이 좀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NGO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토론은 김두수 선생이 나가고 있고, 저는 길거리 홍보를 나가고 있고, 이렇게 좀 분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 민주진보정부 수립이 필요한데 왜 야당은 무관심하냐? 그건 사실 그쪽에다 물어봐야죠. 민주당한테 물어봐야죠. 답답하죠. 그리고 망치 부인께서 손모 정모 그들은 이제 민주진보정부 수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굳이 단정 지을 필요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역사적인 요구 또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민주정부 수립에 도움되는 일을 해주도록 우리가 압박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게 그동안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여러 정파나 개인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쪼개고 나가기 시작하면 이 국민의 명령 자체가 다 같이 힘을 합치자, 다 합쳐서 융화해서 100만이 새롭게 해보자라는 제안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정치인도 배제하지 않고 힘을 합쳐보자라고 호소하는 것이니 일단 기대는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망치 부인님 잠깐만 참으시고요. 좀 내리세요. 네, 좀 내리시고. 자, 여기서 약간 말랑말랑한 질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 뭘 어떻게가 모든 게 혼재됐는데요. 자, 글쓴이 버러진님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좀 말랑말랑한 질문인데요. 밀란이란 개념은 지배자의 시각에서 자신의 입장을 질서로 보고 피지배자들의 비판 또는 반박을 포함한 일련의 반발을 일방적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굳이 이 운동이 밀란이란 이름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란을 고집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밀란이라는 게 백성이 참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도저히 나중에 못 견뎌서 들고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당이고 정치판에 그들의 행태를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그동안 정말 오래 참았으나 이제 도저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갈아엎자라는 식으로 그런 의미로 들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밀란과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밀란을 붙였지만 시작은 밀란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성공한 시민혁명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 대목 자, 이 시점에서요. 좀 특별한 패널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CBS 라디오에서도 지금 DJ로 활약하고 계시고 시사 개그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그 한나라당 조정혁 의원에 의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해서 그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노정열 씨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박수로 네 잠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고 저기 화면이 보이지요. 예, DJ로서 할 말이 있습니다. 맞다, 좀 비켜봐.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니. 겁나게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온리 앤 퍼스트 노벨 피스 프라이즈 위너 DJ예요. 반가. 내 인기가 아직 식지 않았군요. 아무튼 오늘 백만송이 백만 국민의 명령 문성근 청문회 진심으로 축하하고 뜻깊은 얘기입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중주의 원칙,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야권 단일 정당 운동을 우리 문성근 씨가 주창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목적, 정책 목표, 방법 이런 거 고민하지 맙시다.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문장이 몸빵에 나선 거예요. 참여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EU 여하를 막론하고 한나라당과 MB 일당이 하는 짓거리 2년 반 못 겪어봤어요? 정도 문제고 손도 문제지만 한나라당보다 더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지상명령입니다. 물론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왔지만 근데 성근 씨 벌써 58이에요? 아따, 너도 많이 먹었다. 조카 있으면 나랑 같이 보겠네. 여러분, 문장은 대한민국의 선비고 선각자입니다. 춘부장인 문익환 목사님부터 저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평화, 인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백만송이 밀란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공할 거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요. 일단 노사모가 그랬듯이 들이댑시다, 여러분. 할 때까지 합시다. 할 때까지 하고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맙시다, 여러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왜 죽었는지 알아요? 이거 천기 누설인데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병원에 쪼까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내 반쪽 같은 노무현이가 먼저 가가지고 화병 생겨가지고 누워있는데 우리 이유 여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누가 문병 왔어요. 누구? MB가 뭐 MB? 이래가지고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행동하는 양심, 문성근 혼자가 아니라 100만 명의 시민이 더 잘 돼가지고 200만, 300만, 500만이 되면 손이든 정이든 국참이든 야5당이 꼼짝 못하도록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압박하자는 거예요. 우리 압력단체가 됩시다. 이익단체가 됩시다. 만에 하나 100만, 200만, 300만이 모였는데도 지들끼리 끝까지 단일화를 못하면 지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할 때까지 다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잘 되고 못 되고는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 제가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지만 왜 DJP 연합을 했겠습니까? 한나라당과 신한국당에 넘겨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중주의에 입각해서 진일보한 거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머금고 DJP 연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왜 불을 켰냐? 어둠 속에 해야 잘 되는데. 지금 문성근 씨의 이런 훌륭한 뜻도 조중동이 얼마나 씹어대고 손가락질하고 다들 회의주의에 빠졌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예? 조중동 우리 언론이 아무리 나쁜 짓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도 우리가 진실을 말합시다, 여러분. 니들은 언론도 아니잖아요. You are not 언론. 떡검들이 괴롭힐 겁니다. 원래 떡검은 어둠 속에서 떡을 썰던 한석봉 엄마 칼이 떡검이에요.
그런데 이 떡검 새끼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랬더니 하늘이 무너져라 고추를 세우고 있어요. 확 잘라볼라 이씨. 아무튼 언론과 검찰은 없고 찌라시와 떡검만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문장이 이렇게 나섰다는 그 뜻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은 무조건 힘을 합치시고 행동에 나섭시다. 예, 나머지는 행동하는 양심, 자세한 얘기는 동교동 DJ 도서관에 놀러 오시면 제가 아주 그리고요 여러분, MB는요 욕하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보청기를 사다 줘야 돼요. 귓구멍이 처먹었습니다. 국민과 공생활했더니 국민들 고생시키고 있잖아요. 국민과 상생활했더니 국민들 살생시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죽이고 서민경제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4대강을 죽이고 내 반쪽인 노무현을 죽이고 국민 후렌들리 하랬더니 국민 후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사줘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요새 깜빡깜빡 하나 봅니다. 촛불 시위 때 생방송 중에 2번이나 나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사죄 방송한 사람이 촛불 2년 지나니까 반성하는 사람 없다고 하고 있어요. 촛불 그때 청와대 뒷선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들으면서 반성했다고 했는데 참이슬 먹으면서 반성했나? 아무튼 여러분, 구구절절하게 세세하고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서시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 문장이 몸빵에 나섰으니까 우리 열심히 돈빵 몸빵 다 합시다. 문성근의 밀란 프로젝트 대중적이고 평화적으로다가 잘 되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양심 문성근의 밀란 프로젝트 만세입니다 여러분. 야, 우리 선배님 인기가 아주 괜찮네요.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여러분을 이래 뵈니까 야 기분 좋다. 여러분, 우리 성근씨 문장님 이래 뵈니까 눈물이 납니다. 이 노사모 한답시고 그래 생고생을 하고 우리 시민혁명으로 이 노통이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스타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래도 노장만한 사람 없다. 이래 저를 잘 봐주시고 우리 노사모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노풍에 반한 우리 시민들이 그 압력을 보고 자발적으로 동원되지 않은 그 100만 10만 노사모와 그 시민들 여러분들의 눈빛과 진정성을 보고 저를 찍어준 거 아닙니까? 저도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고 싶었겠습니까? 저쪽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진일보한 진보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떨어질 각오를 하고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한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차이는 싸우지 말고 판 깨지 말고 합칩시다. 함께 갑시다. 작은 차이는 일단 총선과 대선에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박 터지게 싸워도 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래 뵈니까 기분이 좋다. 이 제가 봉화마을로 내려가서 오리농사 좀 접을락 했더니 막 그래 가만 안 놔둡디다. 잠 좀 잘락하면 사인해달락 하지, 사진 찍어달락 하지, 노무현 나와라 했었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 할 걸 그랬어요. 여차저차해서 부엉이 바위에서 그래 몸을 던졌더니 여러분이 그래 슬퍼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600만 명이 넘게 조문을 와주시고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있을 때 잘하자. 야 5당이 개판을 치더라도 누구 말대로 짐승 같은 짓을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이 여기에 못 따라가니까 문성근이가 앞장서고 여러분들이 10만 100만 300만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할 때까지만 합시다.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작년에 몸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모쪼록 우리 문성근의 백만송이 장미 국민의 명령 유쾌한 합법적인 가장 행복한 밀란 우리가 밀란 반란 일으킵시다. 여러분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문장이 앞장설 겁니다. 명장도 앞장설 거고 권해요 노정렬이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된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 100만을 만듭시다. 자신 없습니까? 방법 합시다 여러분. 방법이 있겠지요. 답변하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할 때까지 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문장이 이래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니까 가시밭길이겠지만 우리 할 때까지 하고
여러분 작년에 우리 DJ 선배하고 저하고 보내신 다음에 후회가 많으시지요? 아무튼 합칩시다. 야 합쳐! 국민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친 여친 가족들 가입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압력으로 썩은 야오당들 안 썩은 당도 있습니다. 합쳐냅시다. 할 때까지만 합시다. 문장이 나서고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여러분들 이래 뵈니까 잘 되길 바라고 기분 좋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정열 씨였습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청문회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좀 질문 정도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그 문제의 본질과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젊은 좀 세대들이 민주당 개혁에 관심이 없다도 아니고 그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도 아니고 민주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것도 절대 아닌데요. 저희가 방점을 찍는 것은 과연 100만이 모일까 이 방법론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겁니다. 예, 저희가 만약에 100만을 모은다면은 100만 촛불 집회 그 분들을 모아야 되는데 여기 조기숙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개인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민족주의를 내세우면 당장 다 도망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깃발 들고 모여라 해서 과연 모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100만을 하루에 5천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1000명, 500명 이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이걸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볼지도 모르지만 그 곡선을 분명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청문회 제안사로 나서셨으면 그럼 과연 그렇게 100만을 모을 아이템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에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오프라인에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이 세 가지를 좀 명확히 듣고 싶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를 알고 가야 이게 속이 시원하지 절대 이 명분 얘기를 또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건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세 가지 결국 어떤 아이템으로 온라인 전략은 어떤지 오프라인 전략은 어떤지 100만을 향해 가는 이걸 듣고 싶습니다. 예,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합류하면서 여기서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면서 열성적인 활동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넓은 폭으로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게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지금 패널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패널들께서 이런 약간 오해가 있으시간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틀에서의 움직임이 아니고 사람이 모임으로써 그 안에서의 새로운 토의와 방법이 논의됨으로써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제안하신 이야기들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또 새로운 방식과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볼 때 그 뭐 문성근님 나와가지고 제안서 돌리고 사실 이렇게 좀 그 30대 후반 이상의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야오당 통합하라 이런 내용이 사실 이렇게 딱 안 끌린다 이거잖아요. 쉬운 말로 그걸 어떻게 끌리게 할 거냐 요 방법을 의논해 보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가시고 계신지.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게 밀란 형태로 제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걸 느끼면서 대자보 또는 방을 써붙이듯이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가고 홈피를 운영해가고 논의하는데 사실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급적 그 회원 여러분들의 뜻이 반영이 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빨리 확보를 해서 토론도 되고 의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준비가 부족한 부분은 밀란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좀 부족했다. 아주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데 버벅거리는 점이 있다. 이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참가하고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실 텐데 빨리 그 기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생방송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첫날 열관 3, 4천 들어갔고 그 하루에 1000명씩 쭉 늘다가 지금 이제 1000명 선을 이제 1000명씩 들다 좀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조바심을 느끼고 조급함을 느끼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12월 만에 10,000명을 모은다는 것은 만 몇천 명을 그것도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참 허접한 그 한 페이지짜리 홈페이지를 가지고 그 만 몇 명을 모은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참 아무 준비 없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사실 저는 뭐 문성구님이 막 뭔가 야 나와라 막 이러면서 뭐 들고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준비된 세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뭔가 준비된 세력이 뭔가 치밀한 계획과 어떤 그 구도를 가지고 뭐 한 줄 알았더니 와 보니까 내나 혼자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할 건 앞으로 지금 이게 자꾸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네, 저 참고로 잠깐만 말씀 전에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5일과 6일 주말 사이에 해화동에서의 거리 홍보를 통해서 하루 사이에 다시 1,000명이 증가하면서 참여 여부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많이 조직적으로 준비한 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 논의를 시작한 분들은 말씀을 드리면 김두수 씨, 조기숙 교수,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김청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 정도인가 그래요. 처음에 그 논의를 시작한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해 가면서 실무진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최민희 그 전 민원연 사무총장께서 사무를 총괄해 주기로 그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민희 그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진들이 확대되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에 취재 동의를 하시면서 이쪽에 좀 그 힘을 보태실 수 있는 여건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기의 기능에 따라서 그 실무진의 자원을 해주시면 그 최민희 총장 관장하에 조직이 확대돼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그 현황에 대한 분석은 사실 뭐 각자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어느 지금까지 과거부터 있어왔던 그 움직임들이 인터넷 조직들이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다 평가가 다른데 일단 그 소곡이나 탄핵과 같은 그 촛불 정국이 아니고 선거를 바로 앞에 둔 국면이 아니라 이런 평시 국면에 이 정도는 대체적으로 출발은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안한 사람 중이다 보니까 늘 좋은 소리만 기억하고 싶고 그래서 가급적 그런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 아닌가. 이제부터 어떻게 도약을 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 참여해 주시는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그 토론에서 그 방법이 창출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의 답변과 다시 겹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네티즌들이 또 트위터를 통해서 세우는 질문 중에서 가장 공통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해서 창당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죠. 창당을 저희들이 별도의 당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의 기존의 야권 정당들이 있고 이 국민의 명령에서 그 정당들이 있는데 별도의 정당을 만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100만이 모여서 있는 야당들이 이 안에 녹아들어라, 융합해라. 그래서 아주 민주적인 정당으로 단일 정당을 만들어내자라는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거냐? 12년 당연히 집니다. 12년 대선에서 분명히 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우리는 100만이 모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응징을 해야죠. 선거 끝나고 그때까지 이 조직체는 그대로 시민운동 조직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시민운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절대로 별도 창당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문은 이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죠. 저 한번
네. 성대모사만 하다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 성대모사가 전문은 아닙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과연 될까 또 잠깐 추세가 하향세를 보이는 것 같으니까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요 문제 제기를 벌써 2년을 앞두고 있는데 제기하셨고 이것만으로도 성공이고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셨지만 12년 급박한 국회의원 수백 명과 대통령을 뽑는 2012년 초반이 되면 다들 전문용어로 똥줄이 탈 겁니다. 네. 그때 가을부터 저는 확실합니다. 100만이 아니라 200~300만 명 모을 수 있고 뭉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다는데 어떨 거냐 이렇게 대중들의 이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중 추수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해내고 할 수 있습니다. 내기할까요? 네. 2012년 초반에 100만 명이 아니라 200~300만 명 모입니다. 그 힘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2년 넘게 남았고요. 저희 꾸준히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힘냅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노정열 씨께서 청문회에서 보통 국회 청문회에서의 그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역할을 아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오신 분들 중에서의 질문이 있는데요. 자 이런 질문 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데요. 속성으로 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합당해야 될 듯합니다. 모두 보수 정당으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의 합당이 바람직합니까? 또한 한나라당에서 민주화 복지를 들고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민족 반역 세력과 자주 애국 세력의 한판 대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겸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진보 정당이 그동안 존속해온 부분 그리고 활동해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존중해 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 진보적인 정책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이고 비례대표가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이런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4당 5당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 이외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보 정당의 당원분들께서 참 소중하게 활동을 해오셨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난감한 입장이라는 거죠. 선거 때마다 저도 고문을 받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될 사람을 찍고 정당 투표에서는 진보당을 찍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비례대표가 돼야 당이 존속할 테니까 존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진보 정당이 4당 5당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도리어 유권자들이 진보적인 정책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채택되지 않을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공부를 하지도 않고 지지 의사를 표명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국민과 함께 100만 국민과 함께 야권 단일 정당 안에 다 같이 들어온다면 그 진보적인 정책이 실질적으로 대단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정당 안에서 또 국민들로부터 그 정당의 지지도가 그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분, 중도적인 분, 보수적인 분이 같은 정당 안에서 활동한다. 민주정당은 결선 투표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4당이냐 5당이냐 제1야당이냐를 따지지 않고 정책으로 그 정치인의 인격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진보적인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그렇게 되면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신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경선을 통과해서 공직 후보가 될 가능성, 공직에 당선될 가능성이 4, 5당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를 그만큼 진보적으로 바꿔 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도리어 그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은 모이는 분들의 의사가 어떻게
그런 그 진보적인 정당에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긴 하나, 이를테면 저 개인적으로는 진보적인 정당의 그런 전술적인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특히 현실적으로 극우 정당이 국회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따로 힘을 합치지 못할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복지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야 뭐 그 복지를 들고 나오면 반가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 참여연대 쪽에 물어봤더니 그쪽에 지난 10여 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모든 후보의 공약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그동안 계속 분석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복지가 대세를 이루었다는 거죠. 여야를 불문하고. 그 전 선거까지는 아예 1,000억 이내 삽질은 아예 계산에도 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삽질을 끝없이 공약을 해왔다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모델이라는 성장제일주의라는 그 모델로 가다가 한나라당이 IMF를 부르면서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그 이후에 IMF 강요로 민주정부가 들어왔고, 근데 민주정부가 강요받은 그 해고의 자유화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삶이 팍팍해졌을 때 국민들로서는 상상을 하기가 참 난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정부가 팍팍해?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지 했을 때 박정희 모델로서 이명박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정치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기 참 어려울 정도로 진보적인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시키지 못한 데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성장 신화에 끝없이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거를 놓지 못했다라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2년 만에 이게 더 아니구나.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삽질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느꼈고, 그것이 6.2 선거의 공약으로 나타났다는 면에서는 앞으로 한국 정치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어떤 후보든 간에 그동안 끝없이 주장해 왔던 게 뭐 줄푸세고 대북 퍼주기 안 되고 상호주의가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그 한나라당 쪽 정치인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그것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그다음에 일부 재벌의 동맹 구조가 만들어내는 정책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맹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자체 모순에 빠져서 망해가고 있는 것 역시 그 수구 세력의 논리가 갖고 있는 자체 모순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 한나라당 후보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민주진보 진영이 제대로만 해낸다면 얼마든지 12년에 그 정부 수립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토론을 시작한 지가 1시간 3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자들 한 분씩. 문성근님께서는 지금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의 지지율 알고 계십니까? 가장 최근 지지율. 최근 지지율은 모르고 6.2 선거에 대략 그 민주당이 30, 그다음에 그 소수 야당이 18% 정도 얻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지표. 일단 제가 뭐 이제 짧게 하라고 자꾸만 그래가지고 짧게 빨리빨리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께 한나라당이 38%, 민주당이 30%, 그리고 그 국민참여당이 2%하고 3% 사이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이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참여당이 합쳐라. 그러면 딱 합쳐서 70% 나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없다, 지지정당 없다가 20%면요. 결국은 너희들 하나를 합쳐라. 그러면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합치면 70%예요. 그걸 원하십니까? 그리고 진보정당이 극소수로 찌그러져서 지금 현재 민노당 4.5%, 그리고 진보신당 1.5% 나옵니다.
합쳐갖고 6%밖에 안 나오는데 6% 갖고 도대체 세상을 뭘 얼마나 바꾸겠다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질문이라고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요. 예, 아주 짧게 할게요. 예, 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모이는가,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으로 한나라당이 민주화 복지를 들고 나오면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셨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5개 정당을 합치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양당제로 가기 위한 양당제 체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을 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진보가 잘하면 진보를 찍어주고 진보가 못하면 보수를 찍어서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나라당이 국민들 100만이 모여가지고 민주화, 진보와 복지를 이야기해서 거기에 따라온다면 우리는 100만 명이 모인 충분한 효과를 낸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참 끊겠습니다. 방금 원래 그 질문자의 질문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지금 그 야 3당 안에서도 그 보수적 성향에 대해서 걱정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니까요. 저기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가 10시에 소등이 되는 관계로 해서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청문회가 급히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순서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긴 시간 동안 청문회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해 주셨던 우리 문성근 씨의 최종 발언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 한 가지로 초점을 맞추자면 단기 목표로서 2012년 민주 진보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로 모든 논란을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가지 회의가 있고 질문이 있을 때 이 질문으로 대답을 유도해 보자는 거죠. 없거든요, 방법은. 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충분히 남은 걸로 혹은 막연히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동력이 조금 덜 붙는 것 같이 느낄지는 모르지만 이게 발등에 불이다라고 느껴질 때쯤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우리는 이미 1년 전부터 예열을 하면서 이 운동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을 할 것이다. 이 운동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그 열망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실무 조직 체계를 만들어 두지 못했고 또 홈피 역시 충분히 준비되거나 인력이 확보된 상태가 아닌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무진이 꾸려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의 주문 요구를 받아들여서 충분히 토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1만 4천이 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저도 아직 매일 지금 시내로 나가다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와서 글을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답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기준으로 해서 모여주고 계신 분들의 갈증을 언뜻 글을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1만 4천 회원 여러분께 이제
그 방법을 회원 배가 운동에 대한 그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홈피에 꼭 빠른 시일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제안서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원 가입서를 빠른 시일 안에 도안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와 회원 가입서를 동시에 다운을 받으셔서 이제 가방 안에 챙겨 갖고 다니시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에서 만나는 분들 한 분 한 분께 제안서를 읽게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나가면서 한 분 한 분 그 자리에서 제안서에 가입서를 받으셔서 그 홈피에 게시되는 우편 주소나 이런 곳으로 우편 주소를 제시할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데 그 가입서를 받다 보면 저희도 거리에서 받아봤는데 비밀번호가 있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공개하기 싫어서 쓰는 거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 정도만 확보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인터넷으로 등록한 다음에 비밀번호는 뭐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쓴다든지 그래서 등록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드려서 들어오셔서 그 수정을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비밀을 보장하면서 진행을 해 나갈까 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00명이 70만 명을 모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14,000이 모였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정말 핵심으로서 차돌 같은 의지로 폭넓게 회원을 확보하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월 30일 정도까지 9월 30일을 두고 만약에 그때까지 가장 많은 회원을 가입시킨 분에 대해서는 우리 논의해서 어떤 우리 기회를 만들어 드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제가 막걸리를 푸짐하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대접해 드리겠으니까 정말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회원 배가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깁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유쾌한 혁명이 시작됩니다. 유쾌한 100만 밀란 프로젝트 국민의 명령 민성근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